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필리핀은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FA-50의 필리핀 개량형 버전인 FA-50PH 12대를 도입해 핵심 공군 전력으로 운용해왔습니다. 필리핀은 2014년 FA-50 개량형인 FA-50PH 12대를 도입해 이듬해부터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했고 2017년 필리핀군과 반군 간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실전 배치되는 등 현지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한국산 FA-50 전투기 한 대가 작전 도중 실종됐다는 것이었습니다. AFP/AP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 필리핀 남부에서 조종사 2명을 태운 FA-50 한 대가 반군과 싸우는 지상군을 지원하는 야간 작전 중에 사라졌습니다. 함께 출격한 다른 항공기들은 필리핀 중부 세부 지방의 공군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했는데 조종사 2명을 태운 FA-50 한 대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반전으로 인해 필리핀의 FA-50 구매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공군이 발칵 뒤집히고 이 훈련기를 더 이상 안 산다고 해야 정상인데 왜 더 한국산 FA-50을 원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실 이 사건 초기에는 중국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대립하고 있었고 심지어 중국 간첩들이 필리핀 대통령궁을 도청하거나 도청하려 한 중국 스파이들이 붙잡히는 등 두 나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AFP, 블룸버그 통신과 현지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필리핀 국가수사청은 중국인 2명과 필리핀인 운전사 3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 도청장치 IMS 아이캐처를 탑재한 차량을 수도 마닐라 일대의 대통령궁, 주 필리핀 미국 대사관, 필리핀 경찰청 청사, 그리고 필리핀의 주요 군기지 등 민감한 시설 근처에서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붙잡힌 필리핀인 한 명은 지난해 10월부터 문제의 차량을 몰고 이들 장소를 돌아다니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국제 모바일 가입자 식별번호 NBI를 통해 수천 개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수집된 데이터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IMS 아이캐처는 가짜 이동통신 기지국 역할을 해 반경 약 1km에서 3km 안에서 휴대전화와 기지국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정보 수집 활동을 비밀리에 수행한 것은 필리핀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중국인 간첩이 검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하순 필리핀 내 군사시설 등을 정찰하고 시설의 3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데이터를 만들어 중국에 넘긴 중국인 간첩 한 명이 붙잡혔고 뒤이어 필리핀 공군, 해군기지, 해경함정,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와 인접한 팔라완주 조선소 등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간첩 5명을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군을 노리는 중국 간첩 숫자가 늘어난 데 대해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갑작스럽게 FA-50 전투기가 갑자기 훈련 중 사라지자 중국 간첩이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실종됐던 필리핀 공군 FA-50 전투기가 산지에 추락한 채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전투기가 발견된 곳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부키드논주의 칼라퉁한 산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종사 2명도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군 관계자는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투기는 지난 3일 밤 부키드논주의 공산주의반군인 NPA 게릴라와 교전하는 군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중부 세부의 공군기지에서 출격했으나 비행 도중 교신이 끊겼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필리핀 공군이 FA-50과 관련된 첫 번째 주요 사건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동안 FA-50은 사고가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사고는 솔직히 필리핀과 카이가 FA-50 12대에 대한 추가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해 한국에는 우려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약 1조 원 규모의 FA-50 12대 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사고 직후 필리핀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 전투기에 대해 의외의 반응들이 주르리었습니다. 현재 필리핀 소셜미디어와 X 플랫폼에서는 필리핀 네티즌들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FA-50 구매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체를 한 대 잃었으니 필리핀 공군이 총 10세대 FA-50을 구매하기 바랍니다. FA-50을 최소 24대는 유지해야 합니다. 필리핀 공군이 더 훈련할 수 있도록 기존의 12대 구매에 더해 10세대를 더 구매해야 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충동적인 댓글이 아니었습니다.
FA-50에 대한 실질적인 신뢰와 전략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만든 FA-50은 필리핀이 도입한 이래 지난 10년간 가동률 90% 유지해오면서도 수많은 실전과 연합훈련 작전에 투입되어 왔고, 이러한 추락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 공군은 이미 FA-50을 통해 지난 10년간 운용 경험과 정비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만일 FA-50이 아닌 다른 기체를 사온다면 또다시 필리핀 공군이 이를 맞춰봐야 하고 새로운 훈련을 해야 하며 부품 또한 추가 공급을 해야 합니다. 기술적 적응도 필요하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F-16이나 그리펜과 같은 전투기는 필리핀 국방 예산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기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반응은 참 의외입니다. FA-50의 추락사고는 비극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기체 손실을 메꾸기 위해 추가 발주를 해야 한다는 반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필리핀 네티즌들의 반응 중에는 이번 사고가 기체 결함 때문이 아니라 야간 작전 중에 악천후 인한 조종사 실수가 아니냐는 추측이 다수 보입니다.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사고 현장의 조건을 종합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FA-50에는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 GPS 기반 항법 시스템은 기체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위치고도 속도, 식별 코드를 주기적으로 송출해 지상관제소가 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50에는 사출 시 자동으로 조종사가 탈출하는 비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콘은 406MHz 주파수로 신호를 발신하며 GPS 좌표를 포함한 디지털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송신합니다. 생존 키트의 개인 위치 비콘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조종사들이 안타깝게도 사고기의 잔해 내부에서 발견되었고, 사출 시도를 하지 않았거나 실패했다는 점은 비콘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공군은 코스파스 사르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로 이 기술을 활용해 사출 좌석 비콘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출이 없어 그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50은 2025년 3월 4일 자정 직후 통신이 두절되고 잔해가 발견되기까지 11시간 이상 걸린 점은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필리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필리핀군의 은폐를 위한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대가 대중들에게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시간 동안 정부가 잔해에 접근해 원인을 파악하고 발표 전략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필리핀 공군과 사령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이번 사고로 인해 매우 복잡한 심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들은 군사적 사기, 국민 신뢰, 그리고 국제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종사들의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필리핀 공군의 훈련 수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군 내부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전 중인 반군이 이를 선전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사기를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2021년 7월 4일 발생한 필리핀 공군의 로키드 마틴 C-130H 허큘리스 추락사고와 유사합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군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항공사고로 마을 근처에서 착륙하던 전투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53명이 사망한 비극적 사고였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초기 발표를 지연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모호하게 처리해 당시에도 네티즌과 언론이 비판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도 반군이 이를 악용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반군과의 교전이 다소 수그러든 다음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 강한 돌풍과 조종사의 대응이 기체 실속을 유발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FA-50의 추락사고는 조종사의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CFIT로 인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CFIT 사고인 1997년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는 악천후 속에서 지형을 인지하지 못하여 조종사를 포함 승객 2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FA-50이 추락한 칼라퉁안 산맥은 과거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불규칙한 지질구조와 암석층으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해발 2880m 높이는 한국의 한라산과 백두산보다 높으며 열대우림으로 덮인 울창한 식생은 시야를 가리고 지상 접근을 방해합니다. 사고 당시 안개는 시야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었는데 여기 FA-50은 지상작전 지원을 위해 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종사는 FA-50의 첨단 항법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하는 지형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판단과 반응이 필요했으나 실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두 조종사가 모두 일찍 사출을 시도하지 않은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2인승인 FA-50에서 앞좌석 조종사와 뒷좌석 무장관제사가 동시에 사출을 포기했거나 실패하는 것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이는 충돌이 불과 1~2초 내 발생해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안개와 야간 조건으로 인해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해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함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더라도 두 조종사가 협력해 사출을 시도할 수초의 시간이 있을 법한데 그러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히 결함이 있었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야간 한계의 높은 산맥 그리고 저고도와 교전 중이라는 이 악조건들은 조종사가 공간 지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필리핀은 한국 전쟁 때 한국을 돕기 위해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1950년 9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원정군을 파병해준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나 그 유족들의 슬픔에 한국인으로서 위로를 전하고 싶고 마음이 아픕니다. FA-50의 추락사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네티즌들이 FA-50을 원하는 반전이 나온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필리핀의 1조 규모 FA-50 전투기 12대 수출은 막바지 협상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상반기 약 1조 원 규모의 전투기 1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전망인데요. 미국도 필리핀의 FA-50 개량을 지원하기로 해 FA-50 추가 수출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필리핀뿐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공군 참모총장을 극비리에 한국에 보내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고 서유럽 그 중에서도 아일랜드 훈련기 도입 사업의 후보 중 하나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공군도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모두 영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위협에 불안한 나머지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일랜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FA-50은 주요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또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